장로회는 큰 굴 같은 데서 열렸지. 그곳은 폭이 좁고 길었는데 우리 벌집만큼 좋지는 않았어. 넓은 천장을 만들 만한 나무 뿌리가 없었거든. 장로들이 온갖 문제를 의논하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 우리 같은 건 장로회가 날마다 의논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지. 체포된 낯선 토끼들 문제. 우리 말고 대기하고 있던 토끼가 또 있었는데 그 토끼는 특별 감시를 받았어. 아우슬라파라는 장로의 경찰이 맡고 있었지. 그렇게 겁에 질린 토끼는 처음 봤어. 두려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더라고. 아우슬라파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블랙카바르라는 그 토끼는 에프라파를 탈출하려다가 잡혔다더군. 그 불쌍한 토끼는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처음에는 변명을 하더니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어. 블랙카바르가 나올 때 보니까 귀가 내 귀보다 훨씬 심하게 찢겨 있었어. 그의 냄새를 맡고는 우리 모두 기겁을 했어. 그러자 아우슬라파 하나가 말했어. 그렇게 법석 떨 거 없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운드워트 장군 앞에 세워졌는데 그 녀석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놈이었어. 빅윅 너도 상대가 안 될 거야. 몸집은 산토끼만 하고 마치 늘 피를 흘리며 전투하고 죽이는 게 생활인 듯한 분위기라서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더라니까. 우리가 누구이고 왜 왔는지부터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묻지도 않고 대뜸 밀어더군. 이 마을의 규칙과 너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지 설명하겠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잘 들어두길 바란다. 그러자 나는 즉각 나서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 우리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절단으로 에프라파의 양해와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했어. 그러고는 암토끼 몇 마리를 설득해서 데려가게 허락해달라고 했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운드워트 장군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 의논하고 말 것도 없다고. 나는 마을 토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자 운드워트가 말했어. 물론 너희는 여기서 지낸다. 하지만 장로회가 너희한테 시간을 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앞으로 며칠간은 말이다. 나는 그건 너무 매몰찬 것 아니냐고 말했지. 우리의 요구는 분명히 온당했거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달라고 말하려는데 몹시 늙은 장로가 말했어. 너희는
여기가 논쟁하고 흥정하는 자리인 줄 아나 본데 너희가 뭘 할지 결정하는 건 우리야. 나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어엿한 마을의 대표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어. 우린 이 마을의 손님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지.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포로나 마찬가지였어. 그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스트로베리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어. 동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품위와 동료에 대해 멋지게 연설했지. 동물은 인간과 달라. 물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죽여야 할 때는 죽이지.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며 다른 동물의 삶을 망치고 상처를 주진 않아. 동물은 존엄성과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나 다 소용없었어. 결국 우리가 입을 다물자 운두어트가 말했어. 장로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으니 규칙은 너희 표적을 담당하는 대장에게 듣도록 하라. 너희는 뷰글로스 대장이 맡고 있는 오른쪽 옆구리 표적반에 들어간다. 나중에 다시 너희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이해하고 따르는 토끼에게는 더없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라는 사실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우슬라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 오른쪽 옆구리 표적반에 넣었어. 뷰글로스 대장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만날 틈이 없었고 나는 일부러 대장을 피해 다녔어. 대장이 우릴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표적을 찍으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나는 곧 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하이젠슬라의 말뜻을 알게 되었어. 우리가 보기에도 토끼 수가 너무 많았어. 따라서 감시를 피하기가 쉬웠지. 같은 표적반에 있는 토끼끼리도 잘 모를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어떤 굴의 자리를 잡고 눈을 붙이려 했어. 그런데 밤이 되자마자 실플레이 시간이라며 깨우더군. 달밤이라면 도망칠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 사방에 보초가 깔려 있었어. 대장은 보초들 말고도 전령 둘을 데리고 있었어. 전령의 임무는 경보가 울리면 어디라도 즉시 달려가는 일이었지. 우리는 풀을 먹고 나서 땅속으로 돌아왔어. 마을 토끼들은 거의 다 조용하고 고분고분했어. 우리는 되도록 그 토끼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 기회를 봐서 도망칠 작정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 이튿날 니프리스 전에 잠시 풀을 뜯고 나서 굴로 돌아왔어.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흐를 수가 없더군. 마침내 저녁이 다가올 무렵 나는 몇몇 토끼들 틈에 끼어 이야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가 뭔 줄 알아? 바로 왕의 양상추였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끼는
댄더라이언의 발치에도 밑을 박혀 서툴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 엘러라이나가 의사로 변장하고 다진 왕의 궁전에 들어가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퍼뜩 좋은 꾀가 떠올랐어. 아주 위험하긴 하지만 잘하면 성공할 것 같았어. 에프라파의 토끼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에 따른다는 점을 이용할 셈이었지. 그동안 뷰글로스 대장을 지켜보았는데 꽤 괜찮은 친구 같았어. 성실하지만 마음이 좀 약하고 일이 너무 많은 탓에 상당히 지쳐 있었지. 그날 밤 실플레이를 하러 나가보니 밖은 칠흑같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 에프라파에선 그런 것쯤은 사소한 일이라 신경도 안 써. 다들 밖에 나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 토끼들은 우르르 올라갔지만 우리는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올라갔어. 뷰글로스 대장은 부초들을 데리고 둔덕에 나와 있었어. 실버와 다른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나는 급히 뛰어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대장한테 다가갔어. 뷰글로스 대장님이십니까? 뷰글로스가 물었어. 그렇다네. 무슨 일인가? 지금 당장 장로회에서 오라십니다. 아니 뭐라고? 무슨 일이지? 장로님을 만나면 말씀해 주시겠지요? 저라면 장로님들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넨 누군가? 장로의 전령은 아닌데 내가 다 알거든. 어느 표적반 소속이지? 전 대장님의 질문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대장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전할까요? 뷰글로스 대장이 그 말을 듣고도 미심쩍어 하자 나는 정말로 돌아가려는 척했어. 그러자 뷰글로스가 갑자기 알았네 하고 말했어. 딱하게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여기를 감독하지? 제가 합니다. 운드워트 장군님의 명령이지요. 하지만 빨리 오십시오. 오늘 밤 내내 여기서 대장님 일을 떠맡고 있긴 싫으니까요. 뷰글로스는 서둘러 떠났어. 나는 두 부초를 돌아보며 명령했지. 여기서 꼼짝 말고 단단히 지키게. 나는 다른 부초들을 둘러보고 오겠네. 그러고 나서 우리 넷은 어둠 속으로 달아났어. 예상대로 조금 있으니까 부초 둘이 불쑥 나타나 불가로막았지. 우리는 우르르 덤벼들었어. 놈들이 꽁무니를 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부초들은 맺힌 듯이 싸웠어. 그중 한 놈은 벅손의 얼굴을 코까지 찢어 놓았지. 하지만 우린 넷이라서 결국 그놈들을 떨치고 죽어라고 들판으로 달아났어. 비가 내리는 데다 깜깜한 밤이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 그저 달리기만 했지. 조금 늦게서야 추적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가엾은 뷰글로스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명령을 내릴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 어쨌든 출발은 좋았지. 하지만 이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게다가 우리를 점점 따라잡고 있었지. 에프라파의 아우슬라는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야. 아우슬라는 몸집이 크고 힘센 토끼들만 골라서 뽑는 데다 비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더군. 게다가 장로회를 너무도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건 무서울 게 없었어. 얼마 못 가 우리는 곤경에 빠졌어. 정찰대는 비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보다 빨리 달렸기 때문에 금세 바싹 추격해왔지. 그래서 실버와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있는 것처럼 가파른 거대한 둔덕이 나타났어. 이 언덕 비탈보다 더 가파르고 비탈면은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반듯했어.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무작정 올라갔지. 둔덕은 뻣뻣한 풀과 덤불로 뒤덮여 있었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잘 자란 마가목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르고. 비탈 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가벼운 돌멩이들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달릴 때마다 발밑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훤히 드러날 상황이었지. 또 넓적한 나무 판들에 기다란 쇠막대기가 2개 붙어 있었어. 쇠막대에서는 나직하게 웅웅 소리가 났지. 인간이 만든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 둔덕 꼭대기가 그렇게 좁고 그 너머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둠 속에서 둔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키 작은 짝딱총 나무에 걸렸어. 거기에 그대로 누워 있었지. 홀리는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홀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린 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엄연한 사실이야. 프리스님이 에프라파의 아우슬라한테서 우리를 구하려고 위대한 사자를 보내신 거야. 우린 넷은 뿔뿔이 흩어져 비탈 아래로 굴렀어. 벅소는 얼굴에 흐르는 피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여서 거의 둔덕 밑까지 굴러갔어. 나는 몸을 일으켜서 둔덕을 올려다보았어. 둔덕 위 하늘은 에프라파 토끼가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밝았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청나게 큰 물체가 흐르드듯 1000개를 합친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물체가 어둠 속에서 돌진해 왔어. 그것은 불과 연기로 빛으로 가득했고 고행음을 내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쇠막대를 두드렸어. 그게 수천의 천둥과 번개처럼 우리와 에프라파 토끼들 사이로 달려왔어. 정말이지 무서운 정도가 아니었어. 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 번쩍이는 불빛과 고행음이
온 밤을 갈라놓았어. 에프라파 토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무사히 달아났는가 아니면 깔려 죽었던가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덜커덩 퉁 덜커덩 퉁 하는 소리만 점점 멀어져 갔지. 그곳에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고 난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다가 마침내 겨우 일어나 어둠 속에서 친구들 모습을 하나씩 찾았지. 아무도 말이 없었어. 비탈 밑에서 둔덕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 같은 것을 발견했어. 그 터널로 들어갔어.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둔덕 쪽으로 나왔어. 그러고는 들판을 한참 도망치다가 에프라파 토끼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제야 한숨 돌렸지. 우린 넷은 도랑에 들어가 아침까지 잤어. 엘리 나타나 우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있었어. 너희는 프리스님 힘으로 목숨을 건지다니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하긴 그런 은총을 입은 토끼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정말이지 에프라파 토끼들한테 쫓기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 불을 뿜는 물체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동안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던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그것이 왜 우리를 구해주었을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겠지.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잠시 주위를 살펴보고는 곧 방향을 알아냈어. 늘 하던 대로 말이야. 비도 그쳐서 우리는 곧 출발했지. 돌아오는 길은 힘들기 그지없었어. 여기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녹초가 되어버렸지. 실버만 빼고 말이야. 실버가 없었다면 어떻게 왔을지 모르겠어.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했어.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악몽 속에서 절룩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오늘 아침 이 숲에 도착한 거야. 사실 내 상태도 스트로베리보단 나을 게 없어. 스트로베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푹 쉬어야 할 거고 나도 그래. 그리고 벅소는 이것으로 2번이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지.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 헤이즈를 잃은 것. 이렇게 큰 재난은 없을 거야. 몇몇 토끼가 아까 저녁에 나더러 족장 토끼가 되지 않겠냐고 묻더군. 날 믿어준 건 고맙지만 난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을 맡을 힘이 없어. 난 가을날의 말불버섯처럼 바싹 마르고 텅 비어버린 느낌이야. 바람이 불면 털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